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세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제일 클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직장에서 겪는 피로와 짜증이 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는 스트레스가 어떤 요인에서 오는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다룰 내용의 주제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우리가 침대를 고른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탄성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탄성이란 곧 사람이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모양을 유지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침대뿐 아니라 마음에도 탄성이 필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접점이 생기다 보면은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 자체를 평생 살면서 아예 제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타인과 접점이 생기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갈등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탄성이 좋은 새 침대처럼 자극을 받더라도 자신의 상태로 다시 회복을 하는 게 수월해요. 근데 내면의 탄성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그렇게 회복이 잘 되지가 않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해소되지 않는 피로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신의 평소 모습에 대입해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호는요, 바로 번아웃 증상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번아웃 증상은 말 그대로 몸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어떤 루틴을 갖고 있냐면은 저의 습관인데요. 일어나서 이제 어떤 계획한 일들을 할 때 제일 하기 싫거나 부담되는 일부터 실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되게 좀 부담이 되고 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원고를 쓰거나 과제를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결국 그 순간 하고 싶지 않거나 귀찮아서 그 일을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게, 짊어져야 되는 게 저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그래. 지금 안 하면 결국 고생하는 건 나야 라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게 저의 습관이거든요. 귀찮더라도 일단은 5분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 5분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집중이 되면 10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20분, 30분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원래 평소 루틴대로라면은 지금 이 하기 싫은 일들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해 나갔는데 그날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막상 이렇게 앉더라도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의욕이 너무 들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그날은 침대에서 거의 10시간 이상을 더 잤던 것 같아요. 그게 꼭 피곤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어떤 기력 자체가 몸에 아예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바로 그 번아웃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데 그냥 하기 싫은 마음, 그냥 게으름과는 진짜 다르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두 번째 신호는 뭐냐면요. 직장에서 더는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예요. 발전이 없는 곳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물론 회사 일이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활동을 위한 게 주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꿈을 성취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표로 간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직장에서 뭔가 배움이나 어떤 가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기계가 돌아가듯이 계속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은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동을 위해 간 게 주 목적이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가치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며칠, 몇 개월 하는 일이라면 사실 돈만 생각하고 참고 하는 건 사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야 되는 일인데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일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난 여기에서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만 때우는 것 같다 이런 허무함이 든다면요, 이런 부분도 꼭 내 마음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체되거나 고여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에는 그 감정에 사실상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그렇게 유익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멀리 봤을 때는 나에게 좋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이 일이 그래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굉장히 나도 재미있게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이곳에 있는 동료들이랑 일을 할 때 그래도 배울 만한 점이 있어. 이런 게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지 그 일을 지속을 하면서 내 스스로도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해나가는 게 가능해요. 그런 거 자체가 없다.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여기에서 더는 이 조직에서 있고 싶지 않다. 있는 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신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심리적, 육체적 문제를 이제 실제로 겪게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진짜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해요. 가령 이런 경우는 수면 장애부터 아니면은 우울증 또는 공황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 인간관계로 인해서 급격한 스트레스로 불안 장애를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내 육체에 실제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정말 퇴사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회사 생활 사실 다 힘들지. 남의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뭐 그렇게 쉽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결국 나의 정서, 내 내면이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나 조직과 내가 정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불편한 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자존감도 훼손되고 마음의 상처도 깊고 이렇다면은 거기서는 더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선은 내면의 상태를 돌보는 게 제일 급박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참고 경제적 활동 때문에 계속 하게 되면은요, 이런 마음 자체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마음을 회복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일 때는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1순위에 두는 게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시 나에게 맞는 일이나 조직을 그때 다시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든 버텨볼 거야 라는 인내하는 방식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황 때문에
고민을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퇴사를 하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지금 유약한 게 아닐까? 의지 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선택의 순간마다 경제적 상황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끝내 정신적 상태가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그 이후에는 마음이 너무 다쳐서 두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 심적인 고통으로 내면이 망가진 상태라면 회복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좀 회복이 됐을 때에 나와 맞는 일, 나와 맞는 조직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후로는 저도 버티지 않고 어떻게든 차라리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매번 제 마음을 우선순위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우선순위는 외부 환경보다는 내 마음이 결국에는 먼저더라고요. 회사 이외의 시간으로는 내 스스로의 기분 전환이나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마음에 강한 타격을 받았거나 우울감이 심해졌다면은 그때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 점검해 보기에 정말 좋은 방법으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글쓰기인데요. 약 200개 이상의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글쓰기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최근 연구들에서는 글쓰기가 내 안에 숨겨두었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높임으로써 정신 건강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글쓰기는 정신적인 또 마음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꾸준히 글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편인데요. 갑자기 회사 스트레스로 급격한 우울감이 들거나 심각하게는 뭔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증상을 겪게 된 어떤 원인이 된 어떤 일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가령 무례한 상사의 말이나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일을 조직에서 계속하는 게 힘들어서 내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내 고통과 괴로움, 마음의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글쓰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불편함, 괴로움, 스트레스를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를 글쓰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내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이 회사 스트레스나 그 외 다른 일들로 힘들어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있다면 그 신호를 또 그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과도하게 정말 위장이 상할 정도로 너무 매운 떡볶이를 폭식하거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사실 이런 거는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직면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았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스트레스를 상태를 극복하거나 애써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는 것은 괴로운 일은 없던 것처럼 좀 하려고 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방법들이 좀 많거든요. 아니면 다른 일에 열중해봐 라는 식으로 좀 더 우회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그 스트레스 상황 자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내 상태에 대해서 뭐 일기도 좋고요. 편집글 형태도 좋고 이렇게 글로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지점이 되게 힘들었구나. 내 마음이 요즘 이런 상태였고 또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지점들, 이런 실마리들을 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내 고민에 대해서 쓸 때는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써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해결을 할 수 있는 고민. 내 의지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대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고쳐가면서 변화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애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을 빼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간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와 또 나아갈 방향을 구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글이라는 것은요, 작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내면의 힘든 점들은 무심코 지나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지나치고 나면은 마음은 골마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잘 관리하고 내 스트레스를 잘 운용해 나가고 어떻게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원인을 찾아보고 그 감정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비슷한, 제가 말한 그런 신호들과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글쓰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 또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또 어떤 걸 원하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글이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희미하고 흐릿했던 내 자신의 모습, 내 마음을 알게 될 거고요. 아,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힘들어하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또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필요해요. 혹시 혼자서 글을 써나가는 게 어렵거나 막상 이제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별도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퍼스널 글쓰기 클래스라는 건데요. 저마다 자신의 이미지와 피부톤 등에 맞춰서 퍼스널 컬러가 있듯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 꼭 맞는 퍼스널 글쓰기 클래스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혼자 글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이 클래스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회사 생활로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가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